네, 증시 오늘간의 2부 시작해 보겠고요. 좀 특별한 순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생충의 쾌거 다들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셔봤어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모시는 건 쉬운데 네. 제가 주식과 증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네요. 아닙니다. 네. 저희 오동진 영화평론가님과 함께 기생충이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말 쾌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도 많이 달았고요. 이번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각본상 탔고요. 네. 작품상, 감독상 탔죠. 네. 미술상을 아깝게 놓쳤고요. 네. 국제영화상,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상을 탔죠. 그러니까 원래 예측은 외국어 영화상, 미술상, 각본상, 잘하면 작품상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잘하면 작품상이었나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주 손쉽게 감독상까지 탔어요. 이건 네. 아카데미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작품상, 감독상 한꺼번에 한 작품에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상을 받은 분들이 감독상까지 받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한쪽에 너무 몰아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상을 주는 작품의 경우는 작품상을 딴 작품에 좀 주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1955년에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배우 어네스트 보그나인이라고 있어요. 어네스트 보그나인 영화 마티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작품상 감독상을 탔고 55년도에 그렇게 탔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아카데미가 이번에 매우 혁명적인 선택을 했다. 한국 영화도 혁명적 시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한국인 감독이 외국어를 가지고 이 수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용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찬사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영화로 상을 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뿐만이 아니고 외국 영화, 외국 감독이 외국어로 상을 탄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안 감독, 대만 감독이잖아요. 이미 할리우드로 넘어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영화를 찍어서 아카데미가 상을 준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은 거죠. 뭐 예컨대 지난번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로마라는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도 멕시코 감독이지만 상을 많이 탔습니다만 대부분 이미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영미권 영화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자국 영화를 찍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알폰소 쿠아론만큼은 작년에 그러니까 스페니쉬로 영화를 찍었죠.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로 된 외국어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이 참 잘해요. 영화를 참 잘 만들어내나요? 골프도 잘 치고 음악도 BTS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잘하죠. 이 문화 약간 콘텐츠 쪽에서 확실히 그 예술적인 저력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 전에도 사실 여러 영화 페스티벌에서 그 저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한 50여 개 영화제에서 트로피 수만 한 180개 정도 돼요. 180개요? 이 스튜디오를 다 채우겠죠, 180개가. 그렇네요. 근데 앞으로 더 탈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제 상금이 있거나 뭔가 몸값이 높아지겠죠? 인센티브가 만약에 받으면 집을 사서 트로피를 채워야 되겠죠. 그만큼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을 했고 또 찬사를 보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한 그런 영화제가 많아요. LA 비평가협회상, 뭐 필라델피아 비평가협회상, 뭐 골든글로브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 이 영화제들마다 다 상을 탔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까지 탄 만큼 더 타게 될 거고요. 봉 감독은 이제 앞으로는 영화제를 아카데미에서 탔으니까 대리 출석시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봉준호 감독이 물론 자신만의 그런 위상도 떨쳤지만 이제 많은 국가에 한국 영화가 이만큼 잘 만든다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다른 한국인 감독들이 좀 영화계에 나가게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합작 영화나 공동 제작이나 또 많은 감독들이나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많아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한국 영화가 이미
정평은 나 있었고요. 네. 잘 만든다,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럽에서 칸네 영화제나 베네스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뭐 박찬욱 감독 포함해서 이창동 감독 등등 한국 영화 감독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거든요. 다만 네. 이게 세계 대중관객들에게 얼마만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문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카데미였었어요. 아카데미는 장르 영화 중심이고 상업 영화 중심이고 대중 영화 중심이잖아요. 대중 영화, 그렇죠. 상업 영화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상을 탔다는 것은 세계 대중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가 어필하고 있고 지금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영화 감독이 이렇게 수상한 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미국인들이 또 미국 관람객들이 자막을 보는 걸 좀 싫어하나요? 싫어하고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연안 국가, 그러니까 서쪽에 캘리포니아, LA, 동쪽에 뉴욕, 보스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네. 가운데는 진짜 미국인데 여기는 앵글로 삭슨 남성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막 있는 다른 외국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수적이고 네. 영어로만 듣거나 보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아시아 영화든 또는 다른 나라 영화들이 잘 먹히지 않았었던 거죠. 아카데미가 그런 보수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가 그 특히 인종 문제, 흑백 문제라든가 또 남녀 문제, 젠더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바뀌기 시작했고 아시아 쪽에 문화를 개방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였는데 이번으로 어떻게 보면 둑이 무너졌다. 그래서 한국 감독들을 포함해서 한국 작품들 또 한국 작품을 포함해서 아시아 작품들과 아시아 감독들이 대거 할리우드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 돼 보이고요. 예전에 비틀즈가 미국 갔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랬잖아요. 네. 코리안 인베이전이 되는 거죠. 아카데미에 대해서 또 할리우드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영화평론을 해오면서 살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한국의 작품이 작품상을 타고 감독상을 타고 이렇게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얼떨떨하시는 거예요? 멘붕이에요. 그러면 좀 이 스토리로도 궁금한 게 사실 기생충이란 내용 자체가요. 네. 그 안에 있는 부익부, 빈익빈 약간의 네. 좀 계층 차이가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점성에만 좀 맞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소재가 참신하긴 네. 하지만요. 근데 잘 지적하셨고요. 네. 그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2011년에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점령 사태가 있었죠. 젊은 친구들로부터. 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젊은 세대들 간의 그 빈부격차에 대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 이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460억 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460억 원이죠. 달러가 아니고. 네. 1000개 정도가 넘는 스크린에서 지금 개봉되고 있고요. 관객들이 대부분 18세에서 36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단칸 제빵, 반지하 네. 이런 문제는 자기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동일한 시점을 영화가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거 내 얘기인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객이나 네. 미국 관객이나 유럽 관객이 저거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생충이 지금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해외에서 좀 호평받는 연기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캐릭터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끄는 그런 캐릭터도 있었나요? 송강호 씨면 좋겠죠. 네, 저는 송강호 씨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송강호 씨가 사실은 네. 이 아카데미에서 평가된 건 조연이에요. 영화를 잘 보시면 여기에 네. 화자는 최우식입니다. 네. 그래서 화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후보에 오른다면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오른다면 최우식이 오르고요. 이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송강호 씨는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아카데미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무 조연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점을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배우분들은 아마도 이 작품 이후에 아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주 창창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 많은 그런
캐스팅 제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모그래피에서 남들은 정말 거둘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상을 받았기 네. 때문에 더 탄탄대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관련 주가의 흐름도 탄탄대로입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른손이라든가 바른손 ENA 그리고 투자를 하고 제작하고 있는 뭐 CJ ENM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가적인 측면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올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방송할 때는 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 수상까지 다 하고서는 막 투자자들이 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각본상까지, 뭐, 감독상까지도 사실 좀 놀랍다라는 반응인데, 사실 작품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투자자들도 아마 이제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놀란 것 같고요. 외국어 영화가 이제 작품상과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과 칸느 영화 작품상을 이제 같이 수상한 거, 이게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배급을 맡았던 이제 CJ ENM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넘는 종목인데요. 4%가 넘게 이제 급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작 투자를 담당했었던 바른손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후속주로 이제 바른손 ENA 같은 종목들도 거의 27%, 8% 가까이, 아까 우리가 1시에 영민한 투자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지금 3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죠. 아마 오늘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과 뉴스들에서 이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소식을 좀 전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장에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영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쇼박스 같은 종목들도 특별히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7% 가까이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종목 중에서는 또 제이 콘텐츠리까지 같이 동반해서 이제 4%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생충의 수상 소식과 함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두루두루 같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일단 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 덕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들어온 거고요. 내일 오전장에는 또 뉴스가 이제 어쨌든 공개가 좀 된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내일 오전장에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도 네. 들으시면서 약간 고개 끄덕끄덕이셨는데. 바른손 ENA가 네. 여러분들 아실만한 영화가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 아. 네,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만들었던 제작사가 바른손 EN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영화계에서 꾸준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대박을 치네요. 네. 그럼 여기서요, 더 네. 나아가서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네. 정말 큰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 어떤 것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앞으로도 더 많이 계약을 체결할 만한 국가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일본에서 개봉을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미 개봉을 했다는 것은 배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미 대륙에서는 지금 그 네온이라는 회사가 배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그런 데는 계약들이 체결됐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미나 뭐 아시아 다른 국가는 아직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릴만 남았죠. 네. 사실은 130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이미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편하시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표를 한 장 사실 때마다 네. 3,000원이 들어와요. 네, 아, 그러니까 거의 하나당 10,000원 정도의 표잖아요. 그렇죠, 표죠. 네. 그러니까 1000만이 들면 300억이죠. 그러니까 130억을 들였으니까 1000만 관객을 들였을 때 이미 내수 시장에서 네. 돈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중요합니다. 손익분 기자 이미 훨씬 넘었군요. 국내에서 이미 네. 그것을 뭐랄까요, BP를 충족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른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가판권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TV, VOD 서비스, DVD, 네. 또 VOD 서비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남아있거든요. 거기가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릴만 남았다. 당연히 관련 주가 종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도 더 기대가 되는 만큼 관련주의 상승이 좀 추후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기생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고요.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